안녕하세요. 정말 교육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죠.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생성형 AI 그리고 에듀케크 활용 교육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성형 AI부터 시작해서 또 캔바나 바이브 코딩 같은 좀 구체적인 도구들까지요. 이 기술들이 우리 교육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현명하게 고민해야 할지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와 신기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기술들이 진짜로 교육과정 설계나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경험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육의 미래에 대해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고 하고 딱 떠오르는 그런 통찰의 순간 그걸 경험하시도록 잘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생성형 AI 이게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얘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글이나 그림, 심지어 음악이나 코드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기술을 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선생님들 스스로도 AI 활용 역량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워낙 교육 환경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이나 흥미에 딱 맞춰서 학습 자료를 AI가 즉석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와, 맞춤형 자료. 네, 그리고 교사가 수업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교사의 역할을 막 뺏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교사의 창의성을 더 끌어내주고 수업 준비 같은 것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아주 유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력자 역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단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역량이 등장해요. 뭘까요? 바로 AI 리터러시인데요. 리터러시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AI가 만들어낸 수많은 정보랑 컨텐츠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혹시 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 저작권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고 좀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교사나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 기술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만큼이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분별력. 네. AI가 준 정보의 출처는 뭔지 확인하고 이게 사실인지 다른 자료랑 비교 검증도 해보고 혹시 숨어있는 편견은 없는지 인식하는 능력,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AI 시대의 핵심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교실에서 바로 써볼 만한 도구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캔바부터 한번 보죠. 이거 정말 쉽잖아요. 캔바, 네네, 그렇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기만 해도 거의 전문가 수준의 디자인 결과물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온라인 그래픽 디자인 툴. 다양한 템플릿은 기본이고 디자인 요소들도 엄청 많고요. 특히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 실시간 공동 작업 기능, 이게 아주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캔바가 교육적으로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좋다는 거. 맞아요. 쉽죠. 네, 복잡한 디자인 기술 안 배워도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막 표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기술적인 장벽이 낮다는 건 학생들이 기술 자체에 막 파묻히는 게 아니라 내용이나 아이디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걸 활용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학습 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 같은 거 아주 근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만들기도 가능하고요. 확실히 그냥 글자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재밌고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자료에서도 이런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나 협업 기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들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교육적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일단 캔바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원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자료 찾고 디자인하는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주도성이랑 창의성을 기를 수 있죠. 아, 스스로 하는 힘. 네. 또 친구들하고 같이 온라인에서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협업 능력이나 디지털 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발표 자료나 학습지, 포스터, 이런 시각 자료 만들 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교육용 템플릿을 활용해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할 장점이죠. 시간 절약. 교사에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바이브 코딩. 네, 들어봤습니다.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 도구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교사가 원하는 학습 주제나 학생 수준, 문제 유형 같은 조건을 딱 입력하면 AI가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대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문제은행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기존 문제은행은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문제를 꺼내 쓰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쵸. 있는 문제 중에서 고르는. 근데 바이브 코딩은 AI가 교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교육 목표, 심지어는 뭐 특정 텍스트? 예를 들면 교과서 지문 같은 것의 맥락까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새로 창작해낸다는 점입니다. 와, 창작이요? 네. 단순 지식 확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해야 하는 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 아니면 실생활이랑 연관된 문제 같은 거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문제 생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진짜 문제 출제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하고 더 소통하거나 아니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바이브 코딩의 핵심적인 교육적 가치 중 하나예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문제 출제나 수업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거. 부담 감소? 둘째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나 이해도에 맞춰서 최적화된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통해 진정한 의미의 개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맞춤학습. 네, 같은 내용을 배워도 학생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AI가 이걸 고려해서 맞춤형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형성평가나 단원 마무리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쓸 복습 문제나 심화 문제 자료 이런 걸로도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평가 방식이나 학습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AI가 만든 문제를 풀어보고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요. AI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리터러시가 길러지는군요. 네. 여기서 자료가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과 AI의 협업 코딩 방식입니다. 협업 코딩 방식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I가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AI가 문제의 초안을 생성해주면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거죠. 검토 단계가 있군요. 네, 내용이 정확한지 교육 과정이랑 잘 맞는지 난이도는 적절한지 혹시 뭐 오류나 편약성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AI가 만든 문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단순히 AI가 문제를 만들어준다는 것 이상이에요. AI의 빠른 정보 처리 능력과 교사의 깊이 있는 교육적 판단력, 전문성, 이게 결합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협업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협업. 네. AI는 초안 작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교사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고 교육 목표에 맞게 최종 완성하는 역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조력자를 얻는 셈이죠. 그렇군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교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에만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더해져야 진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협업 방식은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전문성을 최적으로 결합해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적인 교육적 결정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생성형 AI 그리고 에듀테크 도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료를 쭉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캔바 같은 도구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이거 길러질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또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AI가 생성한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렇죠. 필수죠. 온라인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업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특히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이 정말 더 커집니다. 아, 비판적 사고력? 네, AI가 제안하는 정보나 생성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나? 다른 관점은 없을까? 혹시 편향된 내용은 아닐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는 거군요. 맞아요.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거의 뭐 생존 기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창의력, 리터러시, 협업,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와,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학습자시라면 혹은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키우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교육이라는 좀 특수한 맥락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하고요. 네, 팩트 체크.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나 가치에 이게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좀 편향된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좀 부적절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사가 반드시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네, 잠재적인 편향성이나 유해한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필터링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엄격한 보안의식이 필요하고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도 중요하죠. 네,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최종적인 교육적 가치 판단과 활용 결정은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과 윤리의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 활용의 어떤 지향점은 잔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주도성 기반 수업의 실현, 이걸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모델에서는 교사가 단순히 앞에서 지식을 막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또 적절한 도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교육 설계자이자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이게 더욱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학습 경로를 개척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가 돼야 합니다. 능동적인 학습자. 네, 이때 캔바나 바이브 코딩 같은 에듀테크 도구들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교육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입니다. 오늘 생성형 AI와 캔바, 바이브 코딩 같은 에듀테크 도구들이 어떻게 학습 경험을 개인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며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교육 현장의 풍경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서 교육 과정의 설계자이자 섬세한 안내자가 되고요. 학생은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역할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지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에듀테크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문제를 내는 것처럼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방법론적인 측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나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AI가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알과 할 수 있음, 즉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가 필요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